반갑습니다. 저는 탑재제약과 박정욱이고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의원을 경영하고 또 노가의 출신으로서 이제 지속적이고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의료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완도군, 광주에서 전남 쪽에 완도군이라는 곳에서 이곳에 있는 소외된 섬의 사람들을 좀 돕고 있는데요. 완도군은 보시다시피 본인들이 아시는 뭐 진도나 해남 이런 곳하고는 좀 다르게 이 지금 보라색으로 좀 표시된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은 실제로 제가 방문한 섬들을 한번 표시해 봤는데 아주 큰 섬인 청산도하고 노화도를 빼고는 제가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좀 같이 돕고 이런 동참할 사람 찾기 위해서 한번 의학채널 비욘드에서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촬영해서 나간 적도 있고요. 우선은 제가 여기 있는 이 섬을 섬기는 그 이유는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섬을 섬기는지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짧게 여러분에게 영상을 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Always faithful, never changing, filled with wonder. You have saved me, King forever. So inviting, open-handed. Your kindness frees me, 'cause I'm alive in the love that you gave to my heart. And I let go, 'cause I know you are never far away. You're not far away.
far away.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무료봉사를 완도 섬을 찾은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코로나 기간이 있어서 많이 찾아가지 못했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횟수로는 5년째, 그리고 한 4년 정도 진료를 해왔는데요. 제가 그 이 낙도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제가 이런 의료 선교를 할 때, 의료 봉사를 할 때 접근 원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프로치 프린서플이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의료 선교에 접근하는 원칙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SUNARM이라는 이렇게 약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선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요. 요즘도 지속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 많이 언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선교가 어떤 이벤트성이나 단기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어떤 관계와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낙도를 선교하게 됐습니다.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광주에 속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 내에서 가장 소외되고 제가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찾으면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어르전시는 선교적 시급성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한 복음의 장소가 어딜까요? 어떤 분들은 북한을 말씀하시기도, 어떤 분들은 제3세계 미전도 종족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시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르전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셔너리 어르전시가 어떤 의미냐면, 이분들은 곧 돌아가셔요. 나이가 60대, 70대, 80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저희가 만나지 않으면 불과 2, 3년 이내, 1, 2년 이내에 또 아프신 분은 불과 반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선교적 시급성이 가장 필요한 곳이 낙도 선교가 아닐까. 그리고 의료적 필요도나 소외된 정도로 봤을 때 이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네세서티는 제가 말씀드렸던 필요도고요. 네트워킹은 우리가 해외로 나가거나 어떤 타겟을 정해서 일정하게 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한 지역을 섬기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일터 선교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이런 의료 선교 협회랄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교 단체나 교회나 지인들 또는 동료들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섬에 갔을 때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광주에 있거나 아니면 서울 쪽에 필요한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네트워킹 해주고 소개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료적 재정적인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을 당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적절성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선교라는 것이 가서 시혜적으로 모든 걸 이제 쏟아붓고 나오는 그런 형태의 선교가 많았는데요. 최근은 이것은 적정한 것인지, 선교 현지에 민폐를 주거나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지 아닌지에 늘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resource efficiency인데요. 네, 우리가 공급하는 그런 자원 배분 효율성까지도 좀 같이 고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가끔 이제 의료 선교에 대한 반성들 중에 보면 가서 약을 막 뿌렸는데 현지인들은 평생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한 예를 들면 그런 고혈압약을 주고 오면 그분들에게 그 혈압약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없다고 쳤을 때 혹은 어떤 항생제를 주고 오지 못한다고 쳤을 때 그 의료의 혜택과 어떤 접근성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비용과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것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 정도 물론 우리가 신앙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의해서 정말 큰 것들을 꿈꿔야 되지만 합리성을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마지널라이즈드라고 되어 있는데 소외된 우리 이 시대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도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이 시대에 과연 사마리아가 어딘지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딘지 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섬으로 밀려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이분들이 낙도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마절라이트 피플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을 가지고 마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태양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Sun Army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원칙들을 좀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했던 거는 작년 겨울에 갑자기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코로나하고 전쟁으로 해서 경유가 뭐 1,900원, 1,200원까지 올라간 2,000원 가까이 올라간 적 있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 10개 교회 정도의 그 겨울 난방비를 이제 지원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공한 적이 있고요. 여기가 이게 바로 이제 완도에 있는 교회에 이제 한 10개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인데 이분들은 여행을 별로 가보신 적이 없대요. 여행이라고 쳐도 뭐 그냥 육지에 한번 나오는 거, 누구 결혼식 때 한번 나오거나 주례 때 한번 나오는 정도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출발하는 여행, 우리의 삶의 일터가 이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닿을 수 있는 어떤 지경에 한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주도 우도로 여기 계신 분이 이 낙도 36개 섬을 돌보시는 전담하시는 이정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풀타임으로 낙도에 있는 본인은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시고요. 낙도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도움을 주시는 일에만 헌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 이분을 이제 경북에 있는 구미 상모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해외 선교도 아니고 국내에 섬에 있는 지역을 배를 타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을 돕는 분을 풀타임 선교사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꾸준히 해주시고 계시고요. 굉장한 앞서가는 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섬에서 외롭고 소외됐던 이 분들이 서로 네트워킹하고 힘을 내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것, 어떤 재정적인 것, 아니면 예를 들면 방충망이나 교회 건축이나 모든 부분을 보일러부터 심지어 하나하나까지 다 천장 뭐 수리까지 다 직접 도와주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들을 모시고 작년하고 올해 또 제주도를 한번 모시고 갔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가 아니라 여행을 처음 나오신다고 할 정도로 접근도와 경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여행과 어떤 리프레시, 회복을 위한, 힐링을 위한 그런 접근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재활학과 학회에서 제가 이쪽을 계속 2019년부터 계속 도왔는데요. 그걸 어떻게 다른 분 추천을 해주셔서 재활학 봉사장도 타고 나름의 위로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그 시상식에 참석을 못했고 그냥 유튜브로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낙도 의료봉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의료봉사 선정을 제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정환 선교사님이 그 36개 섬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로도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그분이 선정을 하면 저는 그 선정에 따라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의료선교가 어떤 현지의 리더십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밀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거나 공정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선택을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거나 제가 또 도움이 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정환 선교사님 통해서 한번 필터링하고 공식적이고 공적이고 공평하게 이렇게 자원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그런 지인 간의 관계로 이것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지금 제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고 제가 무료로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누가의 출신의 그 누가로서 여러 가지 지금 후배들이나 또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할 때 어떤 메시지나 그런 것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국 누가 이사장으로 계시는 현재 심재주 선생님 모시고 본인이 알바니아 의료봉사 당시의 내용과 또 밑에 박준범 중동 예멘의 의료선교사로 일하셨던 분, 또 글로벌케어 백은성 선교사님, 백은성 대표님, 또 안양산병원의 우리 박상원 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의료 봉사를 가지고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약간 이제 여기에 나갈 때는 이제 어, 신앙적 색채는 좀 빼고요. NGO 형태의 소개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발런티어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가 했었고요. 또 섬에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독거인으로 있는 노인들도 많고 일일이 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접근을 갖기 위해서 보면 원더풀 플랫폼이라고 AI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거 노인들을 위한 로봇이랄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한번 좀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백은성 대표님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박세엽 선생님이라고 지금 모로코 모리타니아 쪽에 계시는 이제 외과 의사신데요. 그쪽에 이제 풀타임으로 선교하시는 분이죠. 이분도 모셔서 이제 비욘즈에서 한번 상의를 하고 좀 글로벌 케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 헌금이나 또 협력을 좀 계속하시고 이분이 이제 이 사진은 최근 한 달 전인가쯤에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외과 의사 출신인데 이제 페인 통증 치료를 하거나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연수 개념으로 저희 병원에 모셔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모로코, 북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은 첫째, 재활학과랑 과가 없대요. 과 자체가 없고, 두 번째는 페인 클리니션이 초음파를 이용하는 이런 치료가 거의 보급이 안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예전부터 뭐 박사원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저보러 아프리카에 교수로 선교를 해라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로 하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제 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만들면 수만 명이 볼 수가 있고 영어를 통해서 강의를 이렇게 만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요청하에 최근에 이제 여기도 보면 아프리칸 MD를 위해서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어제 다 완성되었고 이제 오늘 아침쯤이면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하는 시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지속적으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좀 글로벌한 음,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도 사실은 넓은 의미의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의료적 자원이 좀 부족하고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현지 리더십들이 그것들을 깨닫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이게 직접 제가 발로 섬을 찾아가거나 아프리카를 찾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의 선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교육 쪽 영상을 좀 꾸준히 좀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심 속에 무이촌이 있는지 아시나요? 이제 제가 있는 광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병원이 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필수 의료가 많이 몰락하면서 어, 제가 있는 광주에 좀만 벗어난 전남 쪽도 굉장히 무이촌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뭐냐면 광주에 소년원이라고 있어요. 소년원 교도소 이런 데서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도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 출신들이 좀 채우면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사를 못 구한 지 몇 년씩 돼서 광주에 있는 소년원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도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방문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감사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잘 둘러보시면 우리가 어, 정말 바로 내 옆에 의료적 접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격. 우리가 꼭 뭐 아프리카나 제3세계나 뭐 구소련 국가 독립국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오늘 나눌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낙도에 대한 것만 마지막 좀 언급을 한번 하면, 낙도는, 이분들이 한 번 이 섬에 여기 육지로 나오려면은요, 하루에 한 번 여객선이 있는 섬도 많고요. 제가 아까 제 중요한 원칙 중에 마지노라이드다 이렇게 보면 청산도나 노아웃 같이 큰 섬은 그래도 병원도 있고 그렇지만 작은 섬 같은 경우는 슈퍼조차 없어요. 미용실조차 하나 없는 그런 작은 섬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면 뭐 20가구, 30가구이니까 병원이 운영이 되지를 않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1000가구 이하의 지역에서는 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병원이 없고 보건지소 정도는 있지만 보건지소도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최근 세대들은 여기에 좀 헌신하는 형태는 아니고 거의 근무하는 형태 정도로 하고 주말엔 다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나가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요.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섬에서 왔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먼저 하고 들어가라고 했대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인정이 살아있었던 시인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답니다. 뭐 섬이고 뭐고 간에 순서대로 하자고 하고 그런 인정이 좀 사라진 시대고요. 섬에 나가도 한 번도 자기는 태어나서 초음파로 뭐 이렇게 치료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의료적 필요성과 그런 소외성이 굉장히 큰 곳이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물론 병원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정이 굉장히 접근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요 정도로 해서 제 사역을 나누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활동은 굉장히 로컬하게 하지만 생각이나 어떤 도움의 방향은 좀 더 넓게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또 시대에 맞게 지금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서로 인터뷰하고 디스커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바로 옆자리 혹은 아주 넓게 생각하면 40, 50대에 우리가 배워온 여러 가지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